AI 에이전틱 시대가 오면서 프론트 진영도 이제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프레임워크의 비교 대상을 제가 요 네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사용해 본 거, 확실하게 사용해 본 거는 얘는 사용을 해봤고요. 스벨트는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요거를 이제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그 MDN 사이트 있잖아요. MDN 사이트가 스벨트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예, 소식을 듣고, 뭔가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벨트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 SI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예, 웹스퀘어, 넥사크로, 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냥 HTML, JSP로 되어 있던 거를 웹스퀘어로 바꾸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넥사크로나 이렇게 변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은근히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거는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 항목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6가지로 총 가져와 봤고,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프론트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 및 핵심 철학 비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언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상태를 가지고 있는 펑션,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펠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 AI 도움을 받아서 정리한 거라는 거를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빌드 타임에 컴파일을 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리트 같은 경우에는 웹 표준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웹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뒤에 가서 다 내용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뷰. 제가 웹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했던 프레임워크가 뷰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3.5 이상이 나왔지만, 2점대부터 저는 이제 사용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 뷰에서의 핵심 철학은 제가 제일 이제, 오래 만진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조금 아는데, 프로그레시브죠. 유연성.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점진적 이런 내용인데 그거보다는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으로는 이 돔 전략을 봐야 되는데요. 가상돔을 유행시킨 게 바로 이제 리액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스벨트나 리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고요. 뷰 같은 경우에도 가상돔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파일러 유무인데요. 리액트에도 이제 리액트 컴파일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고, 스펠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파일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스벨트에서 이제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컴포넌트 모델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리트 쪽이죠. 리트 쪽에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컴포넌트 모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클래스 기반 말고도 지원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표준 지원 여부는 리트를 따라갈 수가 없죠. 리트는 네이티브한 웹 컴포넌트 구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리트는 조금 이제 성격이 프레임워크이라기보다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이제 비교를 계속 앞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돔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액트 컴파일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없는 프레임워크 이게 뭔 말인가. 예. 아까 그 컴파일러 얘기했었죠. 그래서 빌드 타임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빌드를 할 때 다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도 다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스벨트가 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리액트에서 얘기하는 버추얼 돔을 안 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호응을 했죠. 그다음에 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는 이제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웹 컴포넌트 표준 위에 얇은 레이어만 익혀서 뭔가 개발을 하게끔. 그래서 리트로 만들어낸 웹 컴포넌트는 리트 별도의 빌드 과정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끔 가볍고 표준 지향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화로운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리액트의 가상돔 방식과 스펠트의 컴파일러 최적화 장점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연성. 그 유연성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냥 HTML 파일에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PHP 진영에서 그런 장점 때문에 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뷰가 1.0, 2.0까지 오면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뷰 3 넘어간 순간에 뭔가 좀 적응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두 번째, 이제 반응성 구현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명시적이고요. 스벨트는 암시적이고, 그 다음에 리트는 속성 기반이라고 했는데, 리트 자체만으로 뭔가 그 반응성 구현에 다가가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기반으로. 그래서 뷰 레퍼런스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프록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프록시에 대한 이제 선행 공부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뷰가 쉽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은근히 많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액트는 이제 반응성은 명시적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가상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상태 불변성을 유지함으로 코드가 예측 가능해요. 가능하지만은 이 최적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리액트 컴파일러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펠트 컴파일러가 마법을 부리는 신호. 맞습니다. 컴파일러가 실제 빌드를 해서 정리할 거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컴파일러가 다 하니까 마법을 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성이 동작하죠. 런타임 시 오버헤드가 극도로 적습니다. 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는 이제 특징이 여러 상태가 동시에 변화도 브라우저의 다음 프레임에서 단 한 번만 렌더링 되도록 일괄 처리를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동작을 하기보다는 이제 웹 컴포넌트로 만들고 다른 프레임워크와 조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다죠. 대부분 다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없다고 보면 되니까. 반응성에 있어서는 이제 리트에 뭐 이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리트의 독창적인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뷰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의 프록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뷰를 다룰 때 유일하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정 API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문법 및 코드 구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JSX. 예, 요거 하나죠. 예. 요 JX 문법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태그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다. 그 다음에 코드량을 보면은, 예, 스벨트가 확실히 매우 낮죠. 매우 낮고, 리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웹 컴포넌트의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역할로서의 라이브러리로 많이 동작을,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낮습니다. 예, 낮고요. 그 다음에 로직을 재사용할 때는 리액트는 이제 훅을 사용하죠. 예, 이 훅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리액트 컴파일러 것도 나왔고, 이제 메모리 JSON을 이용한 최적화 부분도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리액트에서 섀도우 돔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CSS 처리를 할 때는 섀도우 돔 스코프트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대,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라갈 때 가장 개발자들이 힘들어했던 컴포지션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주도하는 UI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해결된다. JSX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면은 그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 재사용 로직에 대해서는 이제 훅을 통해서 상태 로직을 캡슐화합니다. 스펠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코드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용 템플릿 문법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태그드 템플릿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 그래서 여기 백틱 3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하고, 섀도우 돔을 통해서 이제 스타일과 마크업을 이제 격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뷰 같은 경우에는 3점대가 아니고, 최초 3점 버전에서는 이제 없었던 기능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스크립트의 셋업 문법. 그래서 이제 3.2인가 3.3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스크립트 셋업 문법이 생겼고, 보일러플레이트 기능이 확실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컴포지션 API가 이제 정착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API. 그다음 성능 및 배포 결과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의 가장 큰 단점이죠. 최소 번들 크기가 30KB 이상, 제일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그냥 한두 배 큰 게 아니라 이거 스펠트랑 비교해보면 뭐 한 5, 6배 10배까지는 아니어도 10배 정도 되죠.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 최적화를 하는데 네이티브 파싱 최적화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브라우저 표준 활용하기 때문에 배포 효율성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프레임워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이제 용량 극복을 위해서 서버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RSC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SC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UI를 위한 그 백엔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거와 관련된 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부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프레임워크 자체의 런타임 코드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인 초기 로딩 성능을 보입니다. 라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리트를 보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가볍습니다. 웹 컴포넌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MDN 사이트 가셔가지고 웹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는 하이브리드 최적화점. 그러니까 이 뷰를 최초에 이제 개발하셨던 분이 이제 구글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근무를 할 때
앵귤러 프레임워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그래서 앵귤러를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예, 가상돔도 이용하고, 뭐, 한번 가상돔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뭐, 조금 이렇게 만지작 거리다가 탄생한 게,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템플릿 분석 기능을 통해서, 예, 성능을 최적화해 왔고요. 최근에, 예, 요 베이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 가상돔 없이 배포하는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도구 및 통합 환경 비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만 있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제 개발이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IDE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IDE와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메타 프레임워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타 부분.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뭐 Next.js가 거의 장악을 하긴 했는데, 최근이 아니고 이제 그 리믹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트는 이제 주로 탑 프레임워크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메타 프레임워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넉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넉스트하고 넥스트.js하고 이름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한데, 제 경험으로는 이 뷰 진영에서 메타 프레임워크로 넉스트는 잘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뷰만으로도 거의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태 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 이제 리액트 자체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뭔가 그 부가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은 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거의 다. 예. 그래서 뭐 리덕스라든지 그다음에 주스탄트 쿼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0스택 쿼리죠. 10스택 쿼리. 그리고 이제 그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으로 지원해주는 상태 관리 도구가 이제 피미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뷰를 만든 팀에서 피미아 자체를 공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ID하고의 연동성을 봤을 때는 뭐 리액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액트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ID에서 다 지원을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라, 그리고 이제 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약하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죠. 리액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next.js, 뭐 아까 리믹스도 있지만은 리믹스로 가는지 레믹스로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넥스트가 거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예.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가 뭔가 생기면은 리액트를 지원하는 SDK를 가장 먼저 지원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리트 얘기했지만 리트도 리액트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SDK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안 써봐가지고 그냥 저는 적은 것만 읽어볼게요. 예, 스벨트 킷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특정 메타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리트가 그 구글 그 맵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웹 컴포넌트 형태로 네이티브하게 결과가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죠. 특징으로는 요거죠. 전용 풀스택 도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프레임워크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뷰는 그 리액트하고 달리 좀 프레임워크 팀이 직접 관리해 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니아, 비트는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비트가 워낙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제는 비트가 리액트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애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
빌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뷰를 만든 사람이랑 이제 비트를 만든 사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예, 비트가 적지 않는 이상은 뷰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도구들을 관리하거나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과 유지보수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항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뭐 호환성, 코어 라이브러리 마이그레이션, 뭐 확장성, 네, 뭐 전 세계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잘 해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트가 조금 이제 예외죠. 예, 그거는 이제 리트 자체의 그 철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 호환성은 뭐 최상이죠, 리트는. 리트 자체가 사라지더라도 리트로 만들어낸 웹 컴포넌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리트는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워크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프레임워크별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리액트는 이제 안정적인 레거시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존 클래스 컴포넌트나 이전 문법을 오랫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핵심 기능을 서드파티에 의존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유지보수나 이제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 하나 단점이 좀 있다면은 라이브러리 간의 조합을 조금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벨트 킷을 통해서 라우팅과 서버 통신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개발 경험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이런 걸 해주면은 우리가 공부를 이제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는 이제 웹 표준, 그래서 웹 컴포넌트,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시스템 용도로 확장성이 독보적이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리트하고 여러분들 그 스토리북 아시나요? 그 스토리북에 올린 영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뷰 요 프로젝트 팀에서 굉장히 공식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줘요. 뭐 라우팅이라든지 상태 관리, 피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정답을 알려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앞으로 따라올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넓은 인력풀, 검증된 안정성. 하지만은 선택을 할 때 이 조합을 해야 되니까 리액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별개의 기능들은 조합에 대한 고려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개발 속도와 간결함이 있다. 리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공통 컴포넌트 제작에 최강이다. 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 낮은 진입 장벽이 맞긴 맞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협업에 좀 유리하다.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가 크다면은 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리액트하고 리트하고 뷰는 써봤고요. 리트는 언제 써봤냐면은 JSP로 된 프로젝트에 리트를 공통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적 페이지보다는 정적 페이지에서 빠르게 프론트를 개발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프론트 프레임워크 비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리트를 이용을 해서 공통 웹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거를 스토리북하고 연계하는 부분까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